회의실에서 비웃음 당하던 청소부, 계약 직전에 판이 뒤집혔다. 오후 5시 40분, 회의실 메인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터졌습니다. 시스템 재부팅 시 전체 데이터 영구 삭제, 카운트다운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영상회의까지 단 20분. IT 팀장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건드리면 전부 날아갑니다. 신임 대표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에 주저앉았고 부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한 남자가 회의실 메인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호흡이 멈췄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죠.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부사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소부 따위가 뭘 안다고?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죠. 18분, 17분. 회의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던 청소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선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기는 인생 라이프,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날 새벽 그의 하루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2살 남자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죠. 그를 둘러싼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45살의 신임 대표이사, 38살의 연구팀 이사, 50살의 부사장, 그리고 29살의 신임 연구원. 이들의 운명이 오늘 하루 만에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새벽 4시, 낡은 원룸 안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남자가 눈을 떴어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딸 사진이 놓여 있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남자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남자의 손이 멈췄어요. 병원에서 온 문자였죠. 박수진 환자 보호자님, 이번 달 치료비 미납으로 다음 주 진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어요. 73만 원. 필요한 금액은 350만 원이었죠.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벽에는 병원비 고지서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지난달 것, 지지난달 것, 그 전달 것, 모두 미납 상태였죠. 남자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룩 솟아올랐어요. 하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52살, 눈가의 주름과 흰머리가 늘어난 모습이 낯설었죠. 3년 전만 해도 달랐는데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청소 유니폼을 꺼냈습니다. 회색 작업복에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원룸을 나섰죠. 계단을 내려가며 또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해요. 남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새벽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남자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오전 5시 30분, 회사에 도착한 남자는 지하 청소 용역실로 들어갔어요. 사물함에서 청소도구를 꺼냈죠. 걸레, 청소 하트, 쓰레기 봉투. 옆에서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큰 계약 있다던데. 임원들 난리 났더라.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없이 청소 카트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5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영구동 복도였어요. 남자는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복 입은 직원들이 우르르 지나갔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걷는 것처럼 말이죠. 투명 인간 취급을 하였습니다.
한 직원이 커피를 들고 가다가 복도에 쏟았습니다. 커피를 쏟았네. 어떡하지? 순간 옆에 같이 가던 직원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엄지손가락으로 뒤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커피. 짧은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씩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커피 자국을 닦았습니다. 손이 끈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연구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들과 최신 장비들. 한쪽 책상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부사장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책상은 예전에 자신의 것이었죠. 3년 전까지는. 고개를 돌려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어요. 그 안에서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죠. 박민재 박사 연구자료, 기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표지였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그 서류를 청소 카트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막 먹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딸이었어요. 남자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오늘 병원에서 전화 왔어. 남자의 손이 멈췄죠. 치료비가 밀려서 임상시험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대. 목소리가 떨렸지만 딸은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 나 견딜 수 있어. 아빠가 힘들까봐 걱정돼.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아니야, 수진아. 아빠가 꼭 방법 찾을게. 전화를 끊고 남자는 벽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쾅!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도시락은 그대로 뚜껑을 덮었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로 나왔어요. 오후 내내 묵묵히 일했죠. 누구 하나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자는 잠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온종일 쉬지 못할 것입니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 회사, 50층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회의실 안을 슬쩍 봤어요. 긴장한 얼굴들이 가득했죠. 신임 대표이사 안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6시가 우리 회사 운명의 순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글로벌 제약사 파마코와 최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규모는 800억 원. 회의실이 웅성거렸죠. 조건은 단 하나. 비지 301 임상 데이터를 완벽하게 제출하는 겁니다. 부사장 강우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안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는 부도입니다. 직원 6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복도에서 청소하던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도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자신의 일자리도 날아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딸의 치료비는? 남자는 회의실 문틈으로 안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부사장 강우진이 노트북을 열고 있었어요. 연구팀 이사 최서희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죠. 부사장님, 데이터 백업은 확실히 하셨죠? 강우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 정도는 기본이지.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구석으로 물러났죠. 강우진이 지나가며 혼잣말을 했어요. 망할, 데이터가 어디 갔지? 남자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오후 4시, 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긴급 소집이었죠. 남자는 회의실 근처 복도를 청소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강우진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안태준 대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세요. 빨리요. 강우진이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에 경고창이 떴죠. 접근 권한 오류. 암호를 입력하세요. 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사장님, 암호가 뭔가요? 강우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죠. 틀렸습니다. 남은 기회는 2번.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우진이 다시 입력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남은 기회 1회. IT 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부사장님 조심하세요. 3번 틀리면 시스템이 잠깁니다. 강우진이 식은땀을 닦으며 3번째 시도를 했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시스템 잠김. 재부팅 필요. 재부팅 시 데이터 영구 삭제.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안태준이 소리쳤죠. 지금 뭘 한 겁니까? 강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IT 팀장이 키보드를 넘겨받았죠.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동 재부팅 타이머가 작동했습니다. 20분 후 시스템이 재부팅되고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안태준이 벽에 주저앉았어요. 회의실 메인 화면에 빨간 카운트다운이 떴죠. 19분 58초, 57초, 56초. 복도에서 지켜보던 남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분. 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IT 팀장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건드리면 전부 날아갑니다. 최서희가 물었죠. 외부 전문가를 부를 수는 없나요? 안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보안 문제도 있고. 강우진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회사를 망하게 만들 거라는 걸 알았죠. IT 팀장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박민재 박사님이 설계한 보안 시스템이라 아무도 박사님만 아실 텐데. 최서희의 눈이 커졌어요. 3년 전에 해고된 그 박민재 박사님이요? IT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분이 만든 시스템은 아무도 못 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8분 30초. 복도에서 남자는 회의실 메인 화면을 봤어요. 빨간 경고창과 카운트다운. 손에서 걸레가 떨어질 뻔했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아무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들어갈 수 있을까? 청소부 주제에 남자는 주머니를 만졌어요. 아까 쓰레기통에서 주운 자신의 연구 자료가 들어 있었죠. 18분. 회의실에서 안태준이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데이터 복구할 수 있는 사람?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죠. 청소부라도 좋으니까 누가 좀. 그 순간 남자의 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기요. 남자의 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안태준이 돌아봤죠.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백업 테이프였죠? 이거 혹시 필요하신 건가요? 쓰레기통에 있었는데. 안태준이 테이프를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났어? 쓰레기통에서요. 안태준이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어요. IT 팀장에게 테이프를 건넸죠. 이게 뭡니까? IT 팀장이 테이프를 확인했습니다. BG 301 백업이요. 하지만 암호화되어 있어서 못 풀 겁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죠. 강우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소부 따위가 뭘 안다고? 다른 임원들도 웃었어요. 안태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장난할 때야? 남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갔어요.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기회만 주신다면. 강우진이 소리쳤죠. 나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나가시죠. 남자는 끌려나갔습니다.
청소 하트가 복도에 덩그러니 남았어요. 남자는 어깨가 축 처진 채 복도를 걸었죠. 11분 55초.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의 얼굴이 떠올랐죠. 미안해, 수진아.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30초. 회의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강우진이 중얼거렸죠. 외부 전문가를 불러도 시간이. 안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끝났어. 바로 그때 젊은 여자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냥 해보게 하면 어때요? 모두가 돌아봤죠. 신임 연구원 이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차피 질 거 뭐가 두려워요?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어때서요? 최서희도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잃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안태준이 망설였죠. 강우진이 반대했습니다. 청소부를 믿자고요? 이지수가 강하게 말했어요. 부사장님이 시스템 잠가 놓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뭘 더 망칠 게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8분 20초. 안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청소부 데리고 와. 복도 끝에서 남자가 뒤돌아봤어요. 보안 요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들어오시죠. 남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남자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복잡한 코드가 화면에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임원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강우진이 중얼거렸죠. 저 속도는 뭐야? 5분 40초. 남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어요. 화면이 깜빡이더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암호 해독 완료. 데이터 복구 100%. 카운트다운이 멈췄습니다. 3분 47초에서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이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최서희는 놀란 눈으로 남자의 뒷모습을 응시했어요. 안태준이 남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남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청소부입니다. 최서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연구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연구소장과 지금 남자의 얼굴을 비교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박민재 교수님이세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남자에게 쏠렸죠. 강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설의 그 박민재 박사님이요? 젊은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죠. 수백 개 특허 가진 분이잖아. 최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수님, 3년 전 왜 그렇게 떠나셨어요?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됐잖아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조작이었어요. 제가 개발한 BG301 성과를 누군가 가로채려 했죠. 모든 시선이 강우진에게 향했습니다. 강우진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건 민재가 컴퓨터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떴습니다. 강우진이 연구 성과를 가로챈 증거들이었어요. 이메일, 문서, 계좌 이체 내역.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안태준이 강우진을 노려봤습니다. 오후 6시 정각.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글로벌 제약사 파마코 최고 경영자가 나타났어요. 데이터 전송 시작합니다. IT 팀장이 파일을 보냈죠. 파마코 쪽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최적화는 누가 했습니까? 안태준이 민재를 가리켰죠. 저희 연구 책임자입니다. 파마코 최고 경영자가 자세를 바로 세웠어요. 혹시 박민재 박사님이십니까? 민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최고 경영자의 눈이 커졌죠. 제가 MIT 시절 박사님 논문으로 공부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습니다.
안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80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담 박민재 박사님이 공동 연구 책임자로 참여해 주신다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지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강우진은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화상회의가 끝난 후 민재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방법 찾았어.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죠. 정말요? 임상시험 할 수 있어요? 응.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했어.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안태준이 다가왔죠.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구소장으로 복직해 주십시오. 회사가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민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강우진 부사장을 처벌하지 마세요. 사퇴만 하게 해주세요. 안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왜요? 박사님을 그렇게 만든 사람인데. 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저 딸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2주 후 깨끗하게 리모델링된 연구실. 민재는 흰 연구복을 입고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연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수가 들어왔어요. 박사님, 임상시험 첫 대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어 유리창 쪽을 봤죠. 유리 너머에 휠체어에 앉은 딸이 보였습니다. 딸과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어요. 딸이 천천히 손을 흔들었죠. 민재도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이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가 박사님 연구팀에 들어가도 될까요? 민재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최서희도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도 다시 가르쳐 주시겠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죠. 함께하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유리창 너머 딸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3년의 시간, 청소부로 살았던 1000일 넘는 날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1000번이라도 그럴 거니까요. 연구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